옳다고 믿었던 통념을 깨뜨리는 순간 두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동안 두뇌에 관해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오해를 넘어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인지 뇌를 탐구하는 과학 여정이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네. 마음을 인지하는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머리로 생각하면은 그게 다 되니까 그냥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심장이랑 머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심장 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요. 신경과학의 발로인 마음은 우리 주변의 물질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한 예로 오랫동안 물의 파동을 연구했던 일본인 작가는 자신의 저서에서 물의 입자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물을 얼린 후 그 결정체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는 방식의 실험에서 긍정적인 말과 좋은 음악을 들려준 경우 물의 입자가 반대 환경에서보다 반듯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형성한다는 내용이었다. 2년 전 국내 독자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자기계발서에서도 역시 마음의 무한함을 다룬 적이 있다. 물리학자들이 밝힌 관찰자 효과가 그것인데 물질의 최소 구성단위인 밀입자는 관찰자의 마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실험 사례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 그런데 마음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뇌에 관해 우리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 혹시 늘 믿고 있던 지식이 잘못된 정보는 아니었을까? 두뇌에 관한 잘못된 오해, 그 통념을 짚어보려 한다. 인간이 오감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미량에 불과한데 지구의 자전 속도처럼 너무 빠르거나 입자의 크기처럼 아주 작은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잠재력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신의 잠재성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그 주인공이 이병택 씨. 그는 지금 눈을 감고 무엇을 하는 중일까? 네,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실제 강의하는 것처럼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국학을 가르치는 강사인 이병택 씨는 줄곧 자신의 강의 모습을 눈을 감고 상상해왔다. 과연 그의 상상 속에서는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강의장 그리고 그 안에 들어차 있는 청중들을 실전과 똑같이 머릿속에 떠올려요. 그래서 교육 대상자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 남녀 구성 비율, 숫자까지 파악을 해서 그걸 그대로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저 자신의 아바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바타가 강연하는 것을 강의장 곳곳을 떠다니면서 관찰하고 수정하는 것이죠. 첫 인사말부터 마지막 인사까지 강의장 안에서의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그려내는 시뮬레이션. 이것이 그가 소개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의 방법이었다. 자신이 할 농담과 그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까지 상상하는 일은 현재 그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병택 씨는 원래 20년 경력의 헬기 조종사였다. 그런데 해군으로 창공을 누비던 어느 날 뜻밖의 사고를 당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 뒤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 해군을 전역하고 평소 관심 분야였던 국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새로운 인생 행보를 선택한 것이다. 평소에도 우리 고유의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던 그였기에 단순히 공부로 그치지 않고 국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욕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첫 강의를 하던 날 예상 밖의 장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중이 공포로 다가온 것이다. 그렇죠?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서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죠. 근데 막상 딱 서보니까 정말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연습과 실전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최대한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본 끝에 상상 속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머릿속 강의를 실제로 2시간 강의면은 2시간 동안 머릿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걸 같은 발음으로 같은 뜻을 썼어요. 현재 그는 한 대학원의 수석 강사로 인정받고 있다. 한이라고 하는 글자에 성실한 강의가 밑거름이 되었지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역시 머릿속 강의, 하나의 분야에 이미지 트레이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바로 근원적인 철학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가짜 그림이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혹시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눈앞에서 특정 형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 형상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놀랍게도 두 상황을 뇌는 비슷하게 받아들인다. 실제로 볼 때와 그 모습을 상상할 때 뇌의 활성화 영역이 비슷한 것이다. 그 시각적인 어떤 정보 처리에 의해서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상을 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 실제 그 눈으로 볼 때에 그러한 그 시각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부분이 같이 활성화되거든요. 제작진은 뇌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눈을 뜨고 있을 때와 눈을 감고 있을 때의 변화를 감지해보았다. 우리의 뇌가 상상과 현실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다소 놀라운 분석인데, 실제로 눈을 감는 단순한 동작이 뇌 안에서 초래하는 변화는 적지 않다고 한다. 이때 눈을 감고서 의식을 놓치게 되면 그대로 잠을 자게 되지만,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떠올리게 되면 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마치 실제처럼 느껴질 만한 강렬한 영상이라면 뇌의 반응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눈을 감는 행위는 외부 정보의 상당 부분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외부 정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감각이 바로 시각이기 때문이다. 눈을 감게 되면 그 주위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정보들이 많이 차단되기 때문에 뇌의 상태가 알파파라든지 이 세타파와 같은 느린 뇌파의 어떤 리듬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을 떴을 때는 알파 리듬이 줄어들었다가 눈을 감게 되면 알파 리듬이 상대적으로 되게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눈을 뜨고 감는 게 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뇌한테는 상당한 어떤 뇌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두뇌에 관한 잘못된 오해는 어쩌면 두뇌의 무한한 잠재력을 저평가한 결과와 맞닿아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두뇌를 깨울 방법을 고민해볼 차례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어떨까? 아쉽게도 두뇌 활동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다. 많은 자극들이 오가긴 하지만 멍하니 쳐다볼 때가 잦아져서 뇌파 중 알파파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통상 알파파는 좋은 뇌파로만 알고 있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다. 그게 두 가지 측면인데, 그래서 알파파가 많아진다고 덮어놓은 거 좋은 거 아니고, 또 TV 보는 게 덮어놓은 거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설명하자면 아까 그런 식으로 나쁜 측면은 TV를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보는 데서 오는 자세라든가 전자파라든가 눈감 이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러나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 뇌가 알파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서 그 TV를 오랫동안 보는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는 거고. 그렇다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아침밥의 섭취 여부와 두뇌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전신세포와 마찬가지지만 뇌세포에도 예민하게 그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자고 나면은 많은 영양이 이렇게 말하자면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먹어줘야 이 그 뇌세포들이 제대로 혈액순환을 받아서
산소와 그 안에 녹아있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침을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한 체력 단련실에서 각자의 운동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운동이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평소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예, 하루에 1시간 정도, 한 일주일에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좀 두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어떤 운동이나 몸을 다 사용을 하는 건 좋지 않을까요?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이미 많은 뇌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런 근육량이 좋고 근력 운동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근력 운동 자체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단계지만 신체 균형을 생각했을 때 유산소 운동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최근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패턴을 고려한 새로운 운동법이 제안되고 있다. 바로 고강도 운동이다. 운동은 지속했을 때 그 효과가 높다는 그간의 상식과 달리 짧은 시간 동안 강도를 높인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심준영 교수의 생각은 어떨까? 고강도 운동은 짧은 시간에 자신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글리코겐의 어떤 그 소모량을 이렇게 증가시킬 수는 있습니다. 글리코겐이 잘 소모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것도 되죠. 우리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장점이 있지만 그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강한 그런 운동은 오히려 근육 부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사고의 위험성이 커져서 이런 저강도 운동보다 단점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쉬고 그렇죠. 이러한 속도로 심 교수는 운동할 시간조차 없다는 현대인들에게 무조건적인 고강도 운동을 권유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들여 마시고 선생님한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몸에 집중해야 돼. 서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5반 학생들의 아침은 아주 특별한 활동으로 시작된다. 숨을 들여 마시고 이게 잘 펴지나 한번 보세요. 아래 들여 마시고 쭉 펴서 그렇지 아래까지 쭉 내리고 고개 뒤로 앉아보세요. 이제 앉아서 손바닥에 에너지 느낌에 집중하고 간단한 체조를 마친 아이들이 이내 눈을 감는다. 천천히 내쉬고 잘 할 수 있어. 자기한테 얘기해주세요. 두뇌를 건강하게 하는 활동으로 알려진 명상 중인 것이다.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잘 할 수 있어요. 명상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으로 잡념을 없앰과 동시에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다. 상상하기 잘못한 친구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상상을 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20여 분 동안 체조와 명상을 하는 아이들. 학기 초라 아직은 어색하지만 예상외로 그 반응이 진지하다. 명상을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고 상쾌해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체육대가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초조하고 그랬는데 명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하기 전에는요, 좀 팔과 다리가 조금 찌뿌둥했는데 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고 평화로워져요. 몸을 소중하게 사랑해주세요. 잘 쓸어주고.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다는 김진희 교사. 명상을 도입하게 된 계기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일단은 제가 명상을 해보니까 좀 힘든 마음이 있거나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요즘에 굉장히 안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명상을 하면 훨씬 행복한 마음이 커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있는 걸 떠올리세요.
그렇다면 명상에 대한 현대 뇌과학의 연구는 어디까지 왔을까?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는 내 모습을 상상하세요. 뇌파에선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지도 확인해봤다. 평소 명상을 즐기는 사람이 머리에 전극을 달고 명상에 몰입한다. 그 과정이 뇌파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보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알파파나 세타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명상이 깊어질수록 세타파가 더 많이 감지되는데 뇌의 상태로 봤을 때는 잡념은 줄고 마음은 평안해진 상태에 해당된다. 큰 이슈죠. 명상을 하면 정말 이렇게 그 상태에서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것도 이제 과학적인 연구의 어떤 그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뇌가 명상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완된 각성,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이완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집중력이 좀 향상된 그런 상태를 이끈다. 그렇게 이끌게 되면 뇌에서는 이제 알파파가 좀 많이 나오게 되고,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좀 파가 바뀌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알파파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상태가 몸과 마음의 어떤 통합, 균형을 좀 잡아줌으로써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난 2년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명상 효과를 밝혀낸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육아법 중 하나인 도리도리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시킨 뇌파 진동 명상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뇌파 진동 명상은 머리를 가볍게 좌우로 흔드는 단순한 동작을 통해 심신을 이완시킨다는 논리다. 연구팀은 뇌파 진동 명상을 실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스트레스는 50% 이상 감소했고 혈중 도파민 수치는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가 이제 재미있는 측면이 왜 그 조직 차원에서 아니면 또 교육 차원에서 이 스트레스 관리나 명상이 중요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어떤 그 그룹 조직의 스트레스 수치나 어떤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조금 더 넘기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 조직적으로 그룹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가가는 게 더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구에서는 이미 명상이 하나의 멘탈 헬스로 대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명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열풍이 멘탈 헬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까지 멘탈 헬스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금 이 사회는 전 세계가 그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WHO 이제 이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만 가지고가 아니고 이런 멘탈 헬스를,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강조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거고. 멘탈 헬스는 마음의 건강, 즉 두뇌 건강으로부터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인지도 모른다. 두뇌를 깨우는 습관은 어쩌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자 모두의 행복을 여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